며칠 전에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김총수 고기 먹으러 가. 나 이제 고기 먹어도 돼. 이분이 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이면 알 텐데 이분이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이 아니자 바로 전화를 하신 거죠. 고기는 안 먹었는데 대신 파파이스에 석탄일 날 나와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명진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진 한때 스님이죠. 전. 예. 정확하게 말하면 명진 한때 스님 혹은 명진 전 스님. 왜냐면은 파괴잖아요, 그죠? 승적을 박탈한다는 게 더 이상 넌 중이 아니야 이런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조계사에서 파버린 거예요, 호적을. 호적을 파버렸으니까 적이 없으니 이제 스님이 아닌 거죠. 근데 승적 판 거에 대해서 우리 김총수가 그렇게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김총수 때문에 승적. 그러니까 남일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침에 뉴스 공장에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자승총무원장은 이명박근혜 사냥개였다. 이게 제 승적 판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어딩이 얼마나 센지 이명박근혜 시대에 어딩이 사냥개였나요? 사냥개였죠. 네. 이제 뭐 승적도 박탈됐는데 요걸 조금 더 해야죠, 이제. 이렇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이 불교계가 뭐 다 전체는 아니지만 조계사가 이명박 시절부터 정치와 결탁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신 거예요. 이제 불교계의 적폐 이야기 그런 얘기를 쭉 하시고 나서 잘린 거죠. 그게 이제 저희도 1심이 있고 2심이 있습니다. 아, 거기도 불교계에서도 네, 네. 재판이 있어요?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 집단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줄 알아야지만이 그 집단이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건데 그 집단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그래서 이제 제적이라는 엄청난 징계를 내린 겁니다. 사실은 공권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려 자격을 정리해서 주지를 못하게 한다든가 원장 출마를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공권 정지가 있는데 공권 정지를 한 5년 정도 매겨놓으면 제가 뭐 아야 소리도 못할 텐데 너무 괘씸하니까 제적을 초심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름 있다가 재심을 신청해야지 됩니다. 근데 제가 재심을 신청하면 저놈들이 틀림없이 공권정지 5년이나 10년을 줄 것 같다. 그러면 저놈들이 조금 덜 나쁜 놈이 되지 않느냐. 차라리 제적당하는 게 나 같은 훌륭한 분을 제적시켰으니까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재심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적이 확정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은 다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갔고 그래서 조계종의 승려에서 이제 지금은 국민 승려로 탈락합니다. 왜 그렇게 굳이 방송에 나와서까지 조계종 그러니까 자승 스님으로 이제 상징되는 거겠죠? 그 비판을 하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결국은 뭐 종단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자승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총원장이 되기까지라든가 되고 난 후에 행보가 철저하게 이명박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 이명박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 실제로 같이 다니면서 747 불교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상임 고문을 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득 의원을 데리고 저 봉은사 주재할 때도 와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거절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저는 사실 뭐 대단하게 탄압당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봉은사에서 하여튼 일주일마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경이 되면서 봉은사에서 이제 쫓겨나오는 모양이 된 거죠. 네. 네. 그때는 봉은사에서 쫓겨나는 수준에서 그쳤는데 그 이후에도 정권과 가까이 지냈나요? 조계사의 핵심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윤석열 검사, 예. 특검 이번에 수사팀 맡았던 네. 윤석열 검사가 그 황교안 그 법무장관 쪽에서 징계를 당했을 때 네. 황교안 총리한테 장관님 하고 문자를 보낸. 그러니까 내가 욕을 안 하겠어요. 그때는 윤석열 검사가 여주청장인가로 가 있었을 때일 겁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하는 것 때문에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정직 3개월인가를 먹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황교안 총리한테 장관님 아니고 해서 눈썹 2개. 귀여운데요? 아유 이쁘죠. 그리고 박근혜가 첫 번째 초파일을 셀 때 워커힐에서 저녁 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같은 거 뭐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거 네. 그런 흉내 낸다고 이제 워커힐 호텔에서 저녁 만찬하는데 503번이 나가서 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스님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치사를 하러 가니까 그 순서 적어놨던 팜플렛을 박근혜 컵에다 딱 얹어놓습니다. 근데 그 헤드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걸 왜 저기다 얹어놨지? 그러고 보고 있는데 박근혜가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뭐 읽고 들어왔겠죠. 들어오니까는 각하 먼지 들어갈까봐 제가 덮어놨습니다. 근데 권력은 그걸 좋아합니다. 권력은 어느 권력도 나는 앞으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뭐 야권에 있던 분들이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까봐 권력은 철저한 아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승 원장이라는 사람의 신념이 조선왕조 500년사 실록에 보면은 바른말 하고 대들다가 맞아 죽은 놈은 수없이 많은데 아바다가 맞아 죽은 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사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죠? 불교계가 정치권과 그렇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자면 불교는 꼭 스님들, 중들만의 불교는 아닙니다. 신라, 고려 불교 국가를 거치면서 조선왕조까지 전부 국가 재정으로 사찰을 짓고 왕실에 보호하여서 사찰들이 크게 불어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불교 신자의 절이 아니고 국민들의 절로 봐야 됩니다. 지금도 문화재 관리, 보수, 또 템플스테이 비용이라고 해서 하는 국고 지원이 연 뭐 한 200억 가량씩 이게 전부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월급쟁이들은 정말 유리지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다 떼어낸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단의 그 부패한 정말 청산 대상이고 적폐 세력인 그런 그 중들의 그 통치 자금으로 쓰여졌다는 거. 이런 게 이번에도 저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좀 달라지면은 각 곳에 묻혀있는 적폐, 꼭 그 정치권뿐만 아니라 검찰, 종교 말도 못합니다. 그런 적폐들까지 한꺼번에 청산되는 그런 기회를 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권 교체,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권력을 잡는 정권 교체가 된다면 그 말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오래된 쌓여있는 적폐가. 불교계도 그 특정인 말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쌓여있어요? 사실은 오늘 초파일이잖아요. 지금 절에서 등 키고 연등 행사할 시간. 누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비는 그 연부를 해야지 됩니다. 예? 근데 등이라는 것이 왜 키느냐? 그 의미부터 물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등은 왜 킬까? 초는 자기 몸을 불태움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명박근혜와 그동안에 부패했던 기득권 세력들은 세상의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을 불태워서 자기들을 악기를 밝힌 인간들입니다. 그야말로 개, 돼지들이죠. 이번에는 정말 13마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말이죠. 진짜 과한 칭찬입니다. 진돗개, 정말 훈련 잘 된 진돗개는요, 절대 주인 배신 안 합니다. 정말 이 조금이라도 의 손금이 있다면은, 저희들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고, 세계적인 망신거리로 만들었고, 경제 엉망으로 만들었고, 남북 관계 악화시켜서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이런 위협으로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은 대선 후보 안 내겠습니다. 이쯤 돼야지 보수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엔 보수가 없습니다.
13명은 바른정당이 있습니다. 그게 박근혜 탄핵하는 데 동참도 했고, 정말 자기들이 보수의 새깃발을 만들겠다고 유승민 그 후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정치 생명을 걸고 죽으나 사나 거기 있어요. 그러면은 후일이 보장이 됩니다. 아, 전 진짜 결기가 있는 자기 나름대로 소신 있는 보수다. 그걸 못 참는 다음을 거죠. 내다봐야지 또. 예. 근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뽀로로 또 진짜 망나니 대로 간 겁니다. 진짜 망나니. 또 빨간 붉은 있어요. 참 좋다. 중 입에서 좋은 말 나간다.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게 정치권 내부에 맡긴다고 해서 이게 바뀔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개혁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폐지시키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지 될 게 검찰입니다. 검찰의 그 개노릇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또 똑같이 흘러갈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검찰 권력이 올바로 쓴다면은 그러니까 법만 잘 지키면은 모든 사람들이 법대로만 하면은 그러나 그 법이 지켜지지 않고 법을 지켜야지 될 검찰, 판사, 경찰 이런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이만큼 썩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번 선거의 불자로서 의미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투표를 할지 말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새로 바뀌어갈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상, 종교, 이념, 어떤 것도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타인에게 피해를 안 줄 경우에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를 안 준다면은. 그리고 종교로 사람을 얽어매도 안 돼요. 사상, 이념, 제도, 틀, 무엇으로도 사람을 얽어매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불교로부터 벗어나야지만이 부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고, 기독교로부터 벗어나야지만이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테두리, 짜진 어떤 그 얼개 속에서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들이 다 가려지고 형식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여지까지 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청산하는 이념적인 틀까지 다 바꿔야지 됩니다. 다. 자유롭게. 내 머릿속에 나는 세상이 좀 평등했으면 좋겠다. 고루고루 똑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노동자와 농민들까지 다 고루고루 나눠서 다 행복한 사람. 물질로부터 어떤 자유도 구속받지 않는 사람. 아파서 병원에 갈 권리. 올 때 갈 때 없을 때 집을 달라고 할 권리. 또 배고프면 밥 먹을 권리. 일정한 부분 교육받아야 될 권리. 그걸 온 국민이 차등없이 누릴 수 있는 세상.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자본이 굴러가면서 끝없이 돈을 벌어들이는 자유를 주는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생각 없이 신자유주의 하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건 재벌들, 자본이 마음 놓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부정부패 정치권과 결탁해서 국가 돈 받아다가 세금 포탈하고 하는 이런 자유를 주는 걸 신자유주의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서 철저하게 통제해서 모든 이 재산들을 국민들이 평등하게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 그래서 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철학적 내면의 고뇌하면서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난 이게 유토피아고 그게 극락이고 그게 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고 죽어서 극락 간다는 말은 저는 그건 사기꾼으로 봅니다. 너 뭐 죽으면 뭐 11조 내고 너 저래다가 얼마를 돈을 내면은 극락 가고 천당 보내준다. 그놈들이 천당 극락 가본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안 가본 천당은 어떻게 가봤다고 그래요? 갔다 오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보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 협박 공갈을 쳐가지고 어리석고 우매한 그 민중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써지는 거죠. 파괴 당할만 해. 그 불자로서 그리고 철학자로서 이번 선거에 꼭 임해야 한다. 유권자들한테 투표를 꼭 해야 한다. 지금 꼭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 투표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정치를 권했던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정치하고 상관없을 때. 네. 첫 번째가 박원순 시장입니다. 참여연대
아름다운 가게, 희망 제작소, 이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펄펄 뛰었습니다. 정치 안 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스님 저 대관령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시장 출마합니다. 돈도 도와주시고 조직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내가 무슨 돈 있냐. 조직, 봉원사에서 쫓겨났는데 내가 무슨 조직이냐. 근데 하여튼간 서울시장이 되셨습니다. 문재인 그 후보는 양산에 박기태 국회의장 출마할 때 보궐이었습니다. 거기를 출마시키려고 당에서도 노력을 하고 다 했는데 끝까지 안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께서 전화가 와서 문재인 저 비서실장 좀 설득해서 양산 출마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봉원사 주지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영애 교수님하고 두 분 부부께서 오셔가지고 저 점심 식사를 하실 때 한명숙 총리하고 문재인 후보가 이제 그때는 문재인 그냥 뭐 일반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죠. 그 와가지고 제가 나 같은 중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저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산중에서 온갖 강남 신도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이명박을 비판하고 있다. 근데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자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 맺힌 죽음을 생각해서라도 양산 출마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스님 저는 정치에는 정말 뜻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투가 많아져가지고 적폐 청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불교계에도 적폐가 많이 쌓여 있다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명진 스님과 상의해서 불교계에서 적폐를 저지른 모든 스님들을 제적시켜서 불교 밖으로 내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안 맞겠습니까, 여러분? 스님 혹시 이 자리 고정 노리십니까? 아니, 저도 가끔가다 자다 말고 일어나서 참 종로로 하긴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도체가 되면 명진 스님을 다시 모시는 거로 그날. 정권 교체가 되면은 우선 제가 우리 김총 스님을 모시고 좋은 고깃집에 가서 고기.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나는 앞으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야권에 있던 분들이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까봐. 권력은 철저한 아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승원장이라는 사람의 신념이 조선왕조 500년사 실록에 보면은 바른말 하고 대들다가 맞아 죽은 놈은 수없이 많은데 아바다가 맞아 죽은 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죠? 불교계가 정치권과 그렇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자면 불교는 꼭 스님들, 중들만의 불교는 아닙니다. 신라, 고려 불교 국가를 거치면서 조선왕조까지 전부 국가 재정으로 사찰을 짓고 왕실에 보호하여서 사찰들이 크게 불어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불교 신자의 절이 아니고 국민들의 절로 봐야 됩니다. 지금도 문화재 관리, 보수, 또 템플스테이 비용이라고 해서 하는 국고 지원이 연 한 200억 가량씩 이게 전부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월급쟁이들은 정말 유리지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다 떼어낸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단의 그 부패한 정말 청산 대상이고 적폐 세력인 그런 중들의 통치 자금으로 쓰여졌다는 거. 이런 게 이번에도 저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좀 달라지면은 각 곳에 묻혀 있는 적폐 꼭 정권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침에 뉴스 공장에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자승총무원장은 이명박근혜 사냥개였다. 이게 제 승적 판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어딩이 얼마나 센지 이명박근혜 시대의 어딩이 사냥개였나요? 사냥개였죠. 네. 이제 승적도 박탈됐는데 요걸 조금 더 해야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불교계가 다 전체는 아니지만 조계사가
이명박 시절부터 정치와 결탁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신 거예요. 이제 불교계의 적폐 이야기. 그런 얘기를 쭉 하시고 나서 잘린 거죠. 그게 이제 저희도 1심이 있고 2심이 있습니다. 아, 거기도 불교계에서도 예, 예. 재판이 있어요?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 집단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줄 알아야지만이 그 집단이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건데 그 집단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그래서 이제 제적이라는 엄청난 징계를 내린 겁니다. 사실은 공권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려 자격을 정리해서 주지를 못하게 한다든가 원장 출마를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공권 정지가 있는데 공권 정지를 한 5년 정도 매겨놓으면 제가 뭐 아야 소리도 못할 텐데 너무 괘씸하니까 제적을 초심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름 있다가 재심을 신청해야지 됩니다. 근데 제가 재심을 신청하면 저놈들이 틀림없이 공권정지 5년이나 10년을 줄 것 같다. 그러면 저놈들이 조금 덜 나쁜 놈이 되지 않느냐. 차라리 제적당하는 게 나 같은 훌륭한 분을 제적시켰으니까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재심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적이 확정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은 다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갔고 그래서 조계종의 승려에서 이제 지금은 국민 승려로 탈락합니다. 왜 그렇게 굳이 방송에 나와서까지 조계종, 그러니까 자승 스님으로 이제 상징되는 거겠죠? 그 비판을 하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결국은 뭐 종단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자승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총원장이 되기까지라든가 되고 난 후에 행보가 철저하게 이명박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 이명박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 실제로 같이 다니면서 747 불교의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상인 고문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득 의원을 데리고 저 봉은사 취재할 때도 와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거절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저는 사실 뭐 대단하게 탄압당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봉은사에서 하여튼 일주일마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경이 되면서 봉은사에서 이제 쫓겨나오는 모양이 된 거죠. 네. 네. 그때는 봉은사에서 쫓겨나는 수준에서 그쳤는데 그 이후에도 정권과 가까이 지냈나요? 조계사의 핵심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윤석열 검사가 특검 이번에 수사팀 맡았던 윤석열 검사가 그 황교안 그 법무장관 쪽에서 징계를 당했을 때 황교안 총리한테 장관님 하고 문자를 보낸 그러니까 내가 욕을 안 하겠어요. 그때는 윤석열 검사가 여주지청장인가로 가 있었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하는 것 때문에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정직 3개월인가를 먹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황교안 총리한테 장관님 아니고 해서 눈썹 2개. 귀여운데요? 아유 이쁘죠. 그리고 박근혜가 첫 번째 초파일을 셀 때 워커힐에서 저녁 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같은 거 뭐 그 대형교 목사들이 하는 거 그런 흉내 낸다고 이제 워커힐 호텔에서 저녁 만찬 하는데 503번이 나가서 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치사를 하러 가니까 그 순서 적어놨던 팜플렛을 박근혜 컵에다 딱 얹어놓습니다. 근데 그 헤드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걸 왜 저기다 얹어놨지? 그러고 보고 있는데 박근혜가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뭐 읽고 들어왔겠죠. 들어오니까는 각하 먼지 들어갈까봐 제가 덮어놨습니다. 근데 권력은 그걸 좋아합니다. 권력은 어느 권력도. 며칠 전에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김청수 고기 먹으러 가. 나 이제 고기 먹어도 돼. 이분이 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이면 알 텐데 이분이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이 아니자 바로 전화를 하신 거죠. 고기는 안 먹었는데 대신 파파이스에 석탄일 날 나와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명진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진 한때 스님이죠. 전 예. 정확하게 말하면 명진 한때 스님 혹은 명진 전 스님. 왜냐면은 파괴잖아요, 그죠? 승적을 박탈한다는 게 더 이상 넌 중이 아니야 이런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조계사에서 파버린 거예요, 호적을. 호적을 파버렸으니까 적이 없으니 이제 스님이 아닌 거죠. 근데 성적 판 거에 대해서 우리 김총수가 그렇게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김총수 때문에 성적 남일처